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타로 심리 치유사 타로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요즘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면서 많은 2030 분들이 나만의 일을 하고 싶어서 상담이나 교육을 문의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고민의 주인공도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퇴사하고 새로운 일을 하려는 분인데요. 바로 퇴사하고 일을 하느냐 아니면 1년 정도 휴직을 하면서 일을 시작할지 고민이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선택에 대한 고민일 경우 양자택일 배열법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처음 타로에 입문해서 공부하시는 단계에서는 양자택일 배열을 쓰지만 점차 실력이 쌓아지다 보면 그냥 3카드처럼 직선적인 형태의 스프레드를 사용해도 충분히 리딩이 가능합니다. 저는 실제 상담에서는 3카드 배열을 사용했는데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양자택일 배열을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반드시 이 배열법을 사용해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에 갇히실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처음에는 이 배열을 통해서 타로 원리를 체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입문, 초급, 중급, 고급 단계에 맞춰서 리딩해 보겠습니다. 중급부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만 보시면 됩니다. 제게 오프라인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중급 영상을 보시면서 배웠던 내용을 한 번 더 적용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른 질문이었으면 어땠을까 상황을 만들어 보셔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직장을 아예 퇴사한 상태에서 나만의 일을 진행하는 흐름이었고요. 두 번째 선택지는 휴직을 하면서 진행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선택지는 운명의 수레바퀴, 컵 에이스, 펜타클 에이스가 나왔고요. 두 번째 선택지는 운명의 수레바퀴, 태양, 소드 4번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일단 빠르게 해석해 볼까요? 나온 카드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진정한 출발과 불편한 평화의 갈림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내담자의 상태는 운명의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바퀴는 끊임없이 도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하면 도는 것 외에는 다른 속성이 없습니다. 그저 돌 뿐이거든요. 누구에게는 봄을 주고 또 누구에게는 여름을 주지 않듯이 모두에게 똑같은 사계절이 돌아갈 뿐입니다. 이것은 현재 내담자의 상황,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단계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와중에서 선택의 갈림길이 주어진 것이죠. 이제 내담자의 선택에 따라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거나 예전과 같은 계절이 반복되거나 할 것입니다. 첫 번째, 퇴사하는 카드들을 보니까 모두 에이스의 카드들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쪽이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맞이하느냐만 알면 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마음이 생긴다. 그리고 결과가 따른다. 마음을 여니 새로운 기회가 오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도 찾아온다 라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오른쪽을 볼까요? 먼저 태양 카드가 나왔네요. 타로 카드 그림은 고대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해가 뜨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농작물에게 좋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죠. 그야말로 좋은 때입니다. 걱정이 하나도 없겠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어서 소극적인 행동으로 일관할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선택지의 흐름입니다. 휴직은 됐지만 퇴사한 것도 아니고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당장 생활은 좀 편할지 모르지만 결국 회사에 의존하느라 새로운 아이디어나 과감한 시도를 못한다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타로에 막 입문한 단계에서는 흐름에 맞추어서 리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그 단계를 지났다면 배열법의 구조에 맞춰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배열을 보시면 당연히 왼쪽과 오른쪽의 선택지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리딩하라는 거겠죠. 먼저 퇴사하고 진행하는 경우에 왼쪽에는 컵 에이스가 나왔고 휴직을 하고 진행하는 오른쪽 선택에는 태양 카드가 나왔습니다. 둘 다 좋아 보이는 카드인데 둘 다 그냥 좋다라고 리딩을 하면 말 그대로 느낌에 의존하는 이미지 리딩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좋고 또 어떤 이면이 있는지 또 좋은 것이 마냥 좋기만 한 것인지 해석을 할 수 있다면 전문가가 되는 거죠. 먼저 컵 에이스는 감정적인 상황입니다. 새로운 출발에서 긍정적인 마음이 생긴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기도 합니다. 물은 수용의 성질이기 때문이죠. 새로운 출발에서 새로운 감정이 든 게 뭐 대단한 거냐 하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새로운 단계에서 시작을 보지 않고
결과만을 보느라 조급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단계에 맞는 정상적인 감정이 들었다는 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동시에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나오는데 바로 연이어서 펜타클 에이스, 물질적인 결과물이 온다고 나왔죠. 내담자는 더 개방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반대에 위치한 태양카드는 편안하고 좋은 때인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해가 떴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해가 나타났기 때문에 편안하다는 것은 동시에 해가 지면 불편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담자는 회사를 그만둔 것도 아니면서 의존할 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서 불편한 상황이 초래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리딩해도 내담자는 아직 의존 심리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 진짜 본질에 근접한 고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고민은 이 두 가지의 선택지를 비교해서 더 좋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면 본질에 근접한 길과 무의식에 꾸며낸 거짓 선택지가 존재하는 것이 마음과 세상의 이치입니다. 물론 그 두 가지 선택지를 가로질러서 중도, 가장 최선의 길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머리로는 그것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이것이 항상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최선의 상태가 되면 최선의 결과는 언제든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감으로 리딩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공부 방법을 몰랐을 뿐이죠. 모르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상담사입니다. 누군가를 상담하지 않더라도 내 셀프 타로를 보더라도 나는 나의 상담사가 되는 거죠.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건 잘못이 아니지만 모르는데 조언을 하는 것은 제2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실력을 쌓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실전에서 해석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하지 않고 솔직하게 이 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말해보세요. 대신에 주어진 카드들 안에서 내담자에게 도움을 줄 만한 내용을 찾아보는 거죠. 5장을 뽑았다면 5장 모두가 조언의 카드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해석은 틀릴지 몰라도 상담은 올바르고 맞는 결과로 갑니다. 자, 지금부터는 난이도를 높여보겠습니다. 제게 오프라인 수업을 받았던 분들은 배우신 내용을 적용해서 추가적인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양자택일 배열을 사용하지 않아도 추가 조언의 카드를 여러 장 뽑지 않아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3장의 카드 해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현재 나의 결단에는 2가지 마음이 공존한다. 동시에 기회비용이 있는 결론이다. 첫 번째는 내 소신과 신념대로 일할 수 있지만 돈이 지출될 것 같은 미래.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면 그동안 이룩해 놓은 현실적인 결과,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나갈 일만 생길 것 같아서 고민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마음을 억누르고 상황에 맞춰서 가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안정될 것 같은 미래.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숨어있는 해석이 있죠. 그 안정적인 상황에서도 스스로 주체적인 입장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억눌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신념에도 맞지 않는다는 거고요. 계속 그런 식으로 변화 없이 가기만 하는 것이 내 개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진짜 고민은 뭘까요? 선택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회비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만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10분 일찍 일어나는 것, 10분 더 자는 것, 아침을 먹는 것, 안 먹는 것, 회사에 웃으며 출근하는 것, 그냥 들어가는 것.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결정에서부터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현재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오늘 하루 동안 많은 선택을 했고 그 결과로 많은 걸 얻었고 동시에 많은 걸 잃었습니다. 타로카드에 나타나 있는 내담자의 진짜 고민은 선택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3장의 카드에서 내담자의 마음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데요. 그것이 진짜 문제인 거죠.
어떤 선택지가 더 나은지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내리고도 내 마음이 왜 이러는지 알고 싶은 것이 진짜 고민입니다. 소드는 양날의 검입니다. 양날의 검은 상대와 싸워 이기는 검이자 동시에 나를 지키는 방어수단입니다. 문제는 승리도 하고 싶고 나도 지키고 싶으니까 휘두르지 못하는 거죠. 그 원인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둘 중 하나의 목표만 가지고 사용하면 다른 이면의 목적은 그저 따라올 텐데, 두려움에 둘 다 가지고 싶고 둘 다 잃고 싶지 않으니까 그 검에 내가 다치는 격이 되는 거죠. 먼저 퇴사를 결단하는 쪽으로 해석해 볼까요? 그럼 내 소신대로 상황이 진행돼서 현실적으로 좋은 결과가 따른다 라는 리딩이 됩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소통할 사람이 없다 라고도 리딩이 되죠. 이번에는 퇴사를 안 하는 쪽, 즉 지키는 쪽으로 해석을 해볼까요? 그래서 상황적으로는 무리가 없지만 마음이 답답하다. 현실적인 부분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공허해진다. 상황은 좋지만 고독해진다. 이렇게 리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세 장의 카드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외로움을 견디기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가장 최선의 결과와 조언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영상 마지막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로를 보면서 외로워하지 마세요. 결단하세요. 이런 식의 조언은 내담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현업에서도 무조건 어떻게 된다는 예언적인 해석이나 카드의 겉표면에 드러난 내용만 가지고 어떠한 점을 고치면 될 거야 라고 조언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런 해석과 조언은 실제 내담자의 무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오히려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갈등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내면 안에 원인이 있기 마련인데, 겉에 드러난 해석만 가지고 예언적인 조언을 하면 증상의 소독약을 끊임없이 바르기만 하라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저도 오프라인 강의에서 수강생 분들에게 여러 번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겉에 드러난 해석 이면에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실력을 키우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담자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해주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지켜봐 주는 것도 매우 훌륭한 방법이 됩니다. 예언하는 것에 집중하면요, 여러분의 내담자는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기대하게 됩니다. 모습만 다를 뿐 결국 결과에 집착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일어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면 겉에 드러난 도움은 미약할지언정 내담자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전자는 우선 당장 손님이 북적일 수 있겠지만 결국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일 뿐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결국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반면 후자는 단기간에 그 손님이 바로 찾아오지는 않겠지만 훗날 처음 만났을 때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다시 여러분 곁을 찾아올 것입니다. 내게 의존하는 손님과 당장의 돈을 벌 것인가, 좋은 법과 모두에게 좋은 최선의 선택을 얻을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에 돈을 얼마나 벌고 또 얼마나 나의 타로점이 정확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는가, 또 나는 이 세상을 왔다 가면서 나 스스로 가치 있고 사명감 있는 삶을 살았는지만 남을 것입니다.